옛날 옛적에 모든 생물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자연요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자연요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기법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경험과 지혜로 다져진 것이었다. 첫 번째는 마늘을 이용한 요법이었다. 마늘은 강력한 자연 항생제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감염에 대항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어졌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기미가 보이면 마늘을 생으로 씹곤 했다. 그 강력한 향기와 맛이 대다수의 감염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두 번째 요법은 꿀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곳의 벌꿀은 특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면역력 강화와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특히 따뜻한 물에 섞어서 아침 저녁으로 마시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병을 멀리한다고 믿어졌다. 세 번째는 인삼이었다. 인삼은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매달 초에 사람들에게 인삼을 나누어 주었다. 인삼을 먹은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건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요법은 온천욕이었다. 자연 속에 위치한 천연 온천에서 목욕을 즐기는 것은 또 다른 필수 요법이었다. 온천물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허브차가 있었다. 매일 아침 향긋한 허브차로 시작하는 것은 온몸을 개운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에키네시아, 녹차, 캐모마일 같은 허브는 면역 강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여섯 번째 요법은 요가와 명상이었다. 이 마을의 선인들은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 결과 면역 체계 또한 안정되고 강화되어 간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법은 일정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수면이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반이 되는 요법으로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면역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양질의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었다. 이렇듯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7가지 자연 요법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다. 이 요법들은 단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지혜였다. 모든 필요는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오래된 마을의 이야기였다. 두 번째 이야기. 길고 지루했던 밤이 지나고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침, 우연히는 눈을 뜨며 한숨 대신 미소로 하루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강한 아침 루틴 덕분에 매일 아침을 새롭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연히는 아침마다 급하게 일어나기 일쑤였고 지친 몸을 이끌며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피로와 무기력함에 지쳐가고 있었던 어느 날 우연히는 변화를 결심했다. 먼저 우연히는 일을 시작하기 전 운동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요가로 시작했다. 천천히 몸을 깨우고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았다. 그는 점차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며 매일 아침 15분씩 달리기를 꾸준히 시작했다. 달리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맑은 공기와 상쾌한 아침바람이 우연히의 머릿속까지 흩어져 있던 생각을 정리해 주었다. 우연히는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었다. 아침을 거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영양이 풍부한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아침 식사는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만든 시리얼 혹은 오트밀 그리고 달걀 요리가 주를 이룬다. 가끔은 녹황색 채소를 곁들인 스무디로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식단을 통해 우연히는 에너지를 충전할 뿐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게 되었다. 더불어 그는 명상 시간을 꼭 챙기고 있다. 아침 식사 후 조용한 방에 앉아 10분간 명상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집중하여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은 우연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긍정적 에너지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명상법을 처음 접했을 때는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 마무리로 우연히는 하루 목표와 계획을 간단하게 노트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오늘 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약속 그리고 작은 목표까지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사소한 루틴이 모여 그의 생산성을 높였고 책임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에 불과했지만 이 과정이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연히는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는 저녁까지 이어져 돌아올 때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아침 루틴을 통해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해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아침은 그에게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다. 그의 아침 루틴은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우연히의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인들의 일상은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서두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고 퇴근 후에도 각종 일들로 항상 지쳐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요가는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원인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요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중요 프로젝트들이 넘쳐나는 그의 하루는 단순히 바쁜 것을 떠나 항상 스트레스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다 보니 목과 어깨의 통증은 이미 그에게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오래된 친구로부터 요가에 한번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라면 그저 헬스장이나 조깅 정도를 생각했던 그에게 요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강력한 추천과 지속적인 권유에 민수 씨는 주변 요가 스튜디오를 찾아가 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민수 씨는 예상치 않게 몸과 마음의 평온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가를 하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느낄 수 없던 깊고 안정된 호흡과 부드러운 스트레칭 동작들이 그의 지친 몸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꾸준한 요가 수련을 통해 민수 씨는 몇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면에서 요가는 그의 목과 어깨의 통증을 줄여주고 유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다양한 요가 동작들은 그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뻐근한 통증을 서서히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요가가 그에게 주는 혜택이 더 컸습니다. 요가 수업 동안 그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은 그의 정신적 안정을 도와주었고, 이는 결국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가를 통해 그는 점차 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수면의 질도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또한 요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민수 씨에게 또 다른 소중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요가 수업을 함께 듣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닌 공통된 현대인의 고민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민수 씨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주었고,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요가를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가는 그에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평온과 사회적 관계까지 개선해준 종합적인 삶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민수 씨는 하루의 끝을 요가로 마무리하며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요가는 단순한 스트레칭 운동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삶의 균형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요가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고 한적한 마을에 사는 정민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이 반복되는 도심에서의 삶에 지쳐 조용한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온 이후로도 그는 여전히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년간의 누적된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때문인지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의 이웃인 미정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팔팔하게 걷는 그녀의 모습에 영감을 받은 정민은 할머니에게 걷기의 비밀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걷기는 가장 쉽고도 훌륭한 운동이란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해. 처음엔 조금 힘들지 몰라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정민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겨우 15분을 겨우 채웠지만 점점 그 시간은 연장되었습니다. 30분을 걷는 것은 물론 걷기를 마친 후에도 몸이 더욱 활기차고 가벼웠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정민은 몇 가지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체중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걷기 전엔 쉽게 느껴지던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걷는 동안 종종 만나게 되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와 대화도 정민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어 보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정민은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건강한 범위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그의 피부도 예전보다 맑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피가 더욱 활발하게 순환되면서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심리적인 혜택도 컸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즐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여는 이 30분은 이제 정민의 삶에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어느 날, 정민은 미정 할머니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걷기를 권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뿐만 아니라 제 삶 자체가 바뀌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는 그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행복하구나. 몸과 마음은 하나란다. 계속해서 너 자신을 돌봐준다면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이후로도 정민은 끊임없이 걷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정민과 함께 걷기를 시작했고, 이는 마을 전체의 건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운동보다도 쉽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걷기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이렇게 걷기는 정민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닌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이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걷기를 통해 그는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